30대라면 지금 당장 등기부터 치십시오. 지금 30대 매수 비중이 30%를 넘었거든요. 서울 전체 아파트 기준으로 지역구별 매수자 비중을 한번 보면 관악구 43%입니다. 노원 37%, 마포 34%, 성동 34%예요. 특히 마포, 성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내 중상급지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30대들의 매수 비중이 30%를 넘어갔다라는 거죠. 작년 1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거고요. 돈 없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30대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30대 이하 생애 첫집 매수 비중을 보면 현재 19개월 내 최고치일 정도로 매수세가 뜨겁습니다. 아니 20대가 어떻게 돈이 있냐 싶겠지만 20대 때부터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무려 62%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중에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한 사람의 비중이 20대가 62%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30대도 늦다, 20대 때부터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20대 때부터 뛰어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라고 해서 이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늦은 거예요, 늦은 거. 그러니까 위기감을 갖고 시장에 빨리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30대는 부동산 시장의 중추가 돼버렸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40대가 비중이 더 높았거든요. 30대가 22.4%였습니다. 근데 23년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해요. 30대 비중이 가장 높아졌죠. 그리고 24년, 작년입니다. 26%로 2년 연속으로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은 30대가 되는 거고 아파트 매수 1위 연령대는 3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30대 내 집 마련이라는 평생 숙제를 푼 게 굉장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11년 만에 최대치라고 해요. 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0대가 여전히 40대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올해 3월 잠깐 역전이 됐는데 이 폭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막 넓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1월과 2월 폭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30대 비중이 여전히 크다라는 거고 잠깐 역전은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30대가 40대보다 비중이 더 높게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년 연속으로 부동산 매수에서 30대 비중이 가장 높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30대가 돈이 어디냐? 그러면 이들은 집값이 저렴한 지방 아파트만을 매수해서 그런 수치가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33.1%입니다. 서울 집값 비싸다 하지만 그 비싼 서울에서도 30대의 매수 비중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 신기하죠? 아니 나도 그렇고 내 주변도 다 돈이 없는데 우리 30대 내 친구들 보면 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수했다라는 수치가 나온 거지? 저거 조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신만 돈이 없는 거고 원래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돈이 없으면 당신 주변 친구들도 다 돈이 없는 친구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밖에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주머니 사정 괜찮은 30대들은 많고요. 그들이 서울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여유를 부린다? 그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30대를 어린 나이로 생각하고 조금 더 돈을 모았다가 집을 사면 되지, 지금은 사회 초년생이고 아직 사회를 즐길 때야 이러면서 부동산에 관심 전혀 안 가지고 놀러 다니는 거, 그렇게 소비에 집착을 하는 거, 그런 삶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들은 과연 어디를 매수했을까요? 서울, 어디 뭐 저렴한 곳 위주로 매수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2020년, 21년에는 그랬습니다. 뭐 노원, 구로, 뭐 금천, 강서, 도봉 이런 데들 서울 사이드 지역을 많이 매수했거든요. 한 4억에서 5억대 정도? 근데 지금은 체급이 달라졌어요. 마포, 성동을 매수해버립니다. 40대들은 체급이 당연히 더 커졌으니까 더 상급지를 갖겠죠. 그래서 뭐 은평은 좀 의외인데 강동, 송파, 강남, 서초, 그러니까 강남 4구를 매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30대는 성동, 마포 매수해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무려 47%, 45%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30대들은 어디 뭐 지방에 있는 굉장히 저렴하고 투자 가치 없는 그런 아파트들 매수한 게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수도권 어디에서도 30대보다 높은 비중은 없었고요. 서울 36.7%, 경기 28%,
인천 26% 해가지고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여기가 그렇다는 거는 전국에서도 이랬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30대들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중량감, 무게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졌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30대인데 누구는 벌써 경제관념이 트여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아직도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고 경제관념 없이 살아가는 또 다른 30대도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신 차리라고 이 영상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애 주기에서 30대가 지니는 그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 27세부터 61세까지가 우리한테 있어서의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보다 소득이 더 높은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10대 때 27세까지는 소득보다는 소비가 더 많은 시기이고 61세부터도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돈이 많을 때는 27세부터 61세까지인 겁니다. 근데 이걸 더 극대화하는 시기는 한 30대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가면 갈수록 소득 그 흑자의 폭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30대 때가 가장 클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인 거죠. 그리고 또 40대가 되면 소비가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동안 없었던 애들 교육비, 그 애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식비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달 소비 금액이 갑작스럽게 커지는 거고, 돈 모으기 좋은 시기는 30대라는 거예요. 아직 아기가 없을 때, 아니면 아기 한두 명인데 굉장히 어릴 때. 그러니까 30대 초중반은 돈 모으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를 그냥 날려버린다는 거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지금 강남 아파트 살려면, 그러니까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면 LTV 40%로 이번에 규제를 맞으면서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었어요. 12억짜리 아파트가 6억 나오던 게 4억 8천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를 살려면 현금이 더 많아져야 되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의 현금이 더 필요해지게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아파트를 살 때 추가 자본이 더 필요해졌다라는 거고, 강남은 너무 먼 얘기다 싶으시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지금 627 대출 규제로 6억까지 나오죠. 근데 4억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끝나면 대출한도 4억으로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627 대출 규제 때 청약 받은 사람들 잔금 대출 막 6억까지로 묶인다 이러면서 난리 났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팔아야 된다라고 했었고, 경매도 경락대출 원래는 한도가 없었는데 이것도 6억으로 묶여버리는 바람에 응찰자가 0명인 아파트들도 많이 속출했었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안 돼가지고 잔금 못 치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한 사람들도 많았었고, 돈 있는 사람만 청약이 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6억인데 4억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2억 원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원래 성동구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중구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동대문구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성북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지금 6억이라도 나올 때 빨리 받으시라는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이 더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서울에서 더 멀리 내 집 마련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97 대책, 공급 없는 공급 대책이 나왔죠. 임대로 135만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 공급이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공급 물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때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빨간색부터 25년이거든요. 올해까지는 그래도 적정 수요만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앞으로의 향후 4년 거의 씨가 말랐어요. 26년부터 29년까지의 공급 물량 합산이 올해보다 적습니다. 무려 4개년치의 합이 올해 1개년치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양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예 그냥 지옥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선택지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정부에서 추경 32조 통과시켰죠. 소비 쿠폰 막 뿌리면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720조 원으로 잡았거든요. 전년 대비 무려 증가율이 8%입니다. 작년에 윤석열 때 2.8% 올랐어요. 656조 원으로. 근데 무려 8%가 증가해버리는 거죠. 그동안
완만하게 올라왔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뛰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향후 5년간 원하는 쓰레기가 될 거고요. 이게 비단 내년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5년 동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 살지 고민하는 사회초년생들 많으시죠? 뭐 아반떼를 살까 K5를 살까 뭐 고민들 하고, 뭐 대기업 들어갔으니까 나 이제 연봉도 괜찮고 차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동기들이랑 어떤 차 살지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집도 없는 주제에 차부터 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사회초년생인데 어떤 차가 좋을까요?가 아니고 사회초년생한테 어떤 아파트가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서울이 34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고, 오늘이 가장 싸다 싶을 정도로 한강벨트 집값이 불붙었거든요. 내년에도 1%에서 3% 상승 전망한다고 할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집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20년, 21년에 벼락거지 한번 경험하셨죠? 이번에도 하고 싶으면 그냥 이번 추석 때, 이번 추석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맘 놓고 놀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이 적기이니까 30대는 당장 등기부터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